자,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제가 마지막으로 방향성을 좀 제시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은 전부 다 이 20개의 문제를 제가 쭉쭉쭉쭉 같이 읽으면서 전달했던 작은 메시지들을 모아서 한 번에 좀 결론을 내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 100점 맞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방학 기간 동안에는 딱 이것만 하세요. 사실 이번 시험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100점 맞기에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경우에서 문제가 많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을 맞았다? 너무 잘한 거예요. 물론 찍은 건 없어야겠죠.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런 친구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거와 좀 동일한데, 사실 지금처럼 시험의 난이도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100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불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 기간 동안 학기 중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냥 나 잘해가 아니라, 야, 너네는 날고 기어도 나한테 뭐다 라고 하는 좌절감을 심어줘야 돼요, 애들한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과목에 부담 없이 나머지 과목들을 챙겨서 서울대를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학 동안 뭘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작은 개념들, 기본 개념들을 알고 있는 것도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들이 심화된 내용들은 다시 볼 필요성이 있어. 왜냐? 그건 여러분들이 했던 것과 많이 다른 시선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거니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 개념들의 소재들과 테마들만 좀 봐주시면서 고난도 문항들을 깊고 오래 생각해 주세요. 깊고 오래. 답을 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문제가 나에게 제시하는, 출제자가 나에게 제시하는 조건들과 개념의 유기적인 흐름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한 번 만들어지면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 좀 저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투자해 주시고, 두 번째, 한두 개 틀렸어요. 한두 개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변별력 문항의 개수가 늘어나면 틀린 개수도 늘어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틀린 그 한두 개가, 죄송해요. 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틀린 저 한두 개의 문제가 딱 변별력 문항이거든요. 한두 개 틀렸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변별력 나누는 문제의 개수가 늘어나면요, 여러분들의 틀린 개수도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부족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첫 번째, 개념의 정확한 이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문제의 개념을 맞추지 마세요. 문제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는 습관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요. 철저하게 내가 이해된 개념만으로 문제를 풀려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가 명확하게 보일 거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깊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에 시간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세 번째, 3개에서 5개 틀렸어요. 이게 명덕 외고에서 가장 많은 점수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고 그냥 명덕 외고의 보편적인 학생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나 이거 실수해요 라고 자기한테 관대해지는 순간, 그 순간 똑같은 라인대에 있는 약 100명 정도의 친구들 중에 누구라도 난 실수가 아니라 나의 실력이고 내가 부족한 거야 라고 메타인지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시험에 무조건 걔한테 져요. 무조건 걔한테 집니다. 여기는 일반고가 아니라 대학에 가려고 목숨 건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따라서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이 나만큼 해버리면은 그게 평균이 돼버리는 진짜 아주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수로 포장하지 마시고 내가 중위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개념과 여기에서 말하는 개념이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은 기본 개념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기본 개념을 토대로 파생되는 개념들이 존재해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요. 근데 그 그래프가 개형이 바뀜에 따라서 X축과 만나기도 하고 직선과 만나기도 하는데 그때의 상황은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게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도 우리는 다 심화 개념이라고 하지 않죠. 일단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심야 클리닉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심야 클리닉 때 아이들한테 그날 했던 중요한 소재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려요. 근데 쌤, 저는 그 내용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빨리 문제 풀고 갈게요. 빨리 문제 풀고 갈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데 스스로 판단을 해요.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이번에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명확하게 문제점을 짚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따라서 객관적인 지표가 말해줄 때까지, 객관적인 지표가 뭐죠? 그 다음 시험 성적입니다. 그 다음 시험 성적이 그래, 넌 진짜 이 부분을 잘하는 거였어 라고 얘기해 줄 때까지는 차라리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수십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파고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정확한 방법으로 푸는 연습을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 가봤자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몇 가지 수단이 암기될 뿐 개념을 통해 그 문제를 푸는 건 절대 안 돼요. 따라서 그 문제를 벗어난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 풀지 못하는 게 바로 그 이유고, 그게 딱 이번 시험에 3개에서 5개 정도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은 중위권에 맞는 기본 개념을 단단히 하는 훈련을 명확히 오랫동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개 이상 틀렸어요. 제가 진짜 좀 마음이 아픈데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6개 이상 틀렸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6개 틀린 친구들과 10개 틀린 친구들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처받았다면 정말 죄송한데 11개 이상 틀렸어요. 물론 그런 분들과는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6개에서 10개 정도 틀렸다? 저는 이거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 4개의 차이는 내가 한두 문제 더 풀어본 카테고리에서 문제가 나왔을 뿐 6개 틀린 친구가 10개 틀린 친구보다 월등하게 실력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도 명도역에서 가장 많은 점수대 중에 하나죠. 수학이 약점인 학생입니다. 냉정하게요. 쌤, 저 6개면 그래도 수학이 약점까지는 아니에요. 약점이에요. 약점인 학생이고 남들의 2배의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왜냐면 상대평가잖아요. 내가 나 혼자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왜냐? 동일한 점수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면은 그 위에 있는 애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동일한 점수대에 있는 애들보다 한 계단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상대평가의 잔인함이에요. 내가 진짜로 내 위에 있는 애들을 이기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 동일한 애들 중에서 1등으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내 위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1등으로 열심히 해야 이기는 거거든요.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남들보다 2배의 시간을 쓰세요. 쌤, 6시간 동안 수학하려고요. 아니야. 그거는 너네가 그냥 세워놓은 추상적인 시간이지, 너랑 똑같은 점수대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6시간 해버리면 너는 또다시 그 자리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12시간을 해야 돼. 그러니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스스로 그 시간을 지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끝내고 다른 공부를 시작할 때 그 시간만큼 더 수학을 하시면 돼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만이 등급이 오르는 겁니다. 개념부터 문제일 겁니다. 애초에 개념이 문제일 거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니네가 알고 있는 건 알아. 근데 정확하게 이해해서 니네가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과정을 연습하라는 거고, 얘는 애초에 개념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답을 내려드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개념도 여러 번 들어주셔야 됩니다. 개념도 여러 번 들어주셔야 돼요. 이 말 잘 들으세요.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념을 여러 번 듣는 것은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겁니다. 개념도 여러 번 들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개념을 공부하는 습관이 잡힌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제 하나 푸는 것이 여러분들의 레벨을 0.1, 0.2, 0.3으로 올려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은 그냥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나 풀었다? 나는 그냥 레벨이 1이구나. 두 번째 풀었다? 레벨이 1이구나. 세 번째 풀었다? 레벨이 1이구나. 레벨업이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짧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네요. 자,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레벨에 있는 친구들을 위한 반을 신설을 합니다. 제가 기본반이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 사실 이 친구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열심히 해서 할 거예요. 아니죠. 그 말은 시험이 끝나고 점수가 나온 다음에 저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열심히 해서 잘할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친구들 치고 저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반에서는 제가 기본반이에요. 기본반을 이 친구들을 위해서 신설을 했고요. 이 기본반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9등급제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그리고 5등급제에서의 계단이에요. 5등급제에서의 계단입니다. 한 칸을 올라가려면은 9등급제 기준으로 적게는 2계단, 많게는 3개의 계단 정도를 한 번에 올라가 줘야 돼요. 말이 쉽죠. 말이 쉬운데 애들이 하다가 지쳐요. 왜? 9등급제는 조금 하면 티가 났죠. 조금 하면 티가 나요. 조금 하면 티가 나니까 애들도 안 지쳐요. 근데 9등급제는, 5등급제는 티 안 나죠. 티 안 나죠. 이 모든 걸 견뎌야 비로소 한 번 티가 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지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반드시 올릴 수밖에 없게끔 하기 위해 첫 번째, 학습량을 늘리고, 두 번째, 학습 시간을 늘리고, 세 번째, 개념을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개념을 통해 문제를 여러 번 푸는 습관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잡아줄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기본반을 신설하게 되었고, 이 기본반은 15명의 정원으로만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본반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시간이 아주 극악해요. 16시부터 22시까지 6시간 동안 저와 함께 정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중에 2시간씩 의무적으로 수업의 연장선입니다. 클리닉이라고 선택해서는 안 돼요. 2시간씩. 토요일 2시간, 일요일 2시간. 토요일 2시간, 일요일 2시간. 제가 토일 A반으로 나눠놨거든요. 이 2시간씩 와서 금요일날 학습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봅니다.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이 내용을 하고 다시 문제로 가서 2시간을 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시킬 겁니다. 근데 외고생인데 저렇게 시간을 쓸 수 있어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 거 압니다. 그러면 그게 힘들 거라고 한다면은 이걸 포기하시면 돼요.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힘들 것 같으면은 이거를 포기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겠죠. 수학을 포기하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더 디테일한 내용은 7월 5일 토요일 날 13시에 사과나무학원 강서관에서 내신 간담회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학원에 학부모만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한번 학원으로 좀 문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오면은 너무 팩폭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부모만 참여한 상태에서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해서 학생이 참여 없이 학부모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학원에 문의해 보시면 되고, 이때 방학 때 이루어지는 정규반과 심화반과 새롭게 신설된 기본반의 구체적인 운영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또 저는 또 길어지는군요. 자, 구간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 나와서 들으시면 되고, 디테일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내신 간담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학기 동안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케어하느라 우리 학부모님들도 정말 많은 고생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니 지금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탄탄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짠다라고 한다면은 남은 4개의 학기 동안 충분히 우리 학생들 원하는 그 이상의 대학을 갈 수 있는 전략과 문이 열릴 겁니다. 따라서 제가 언제나 응원하고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간담회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